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5일 정축 5번째 기사 1431년 명산등 6년 최견의 이임에 관해 논의하다. 안승선이 아뢰기를 유후사이에 또업지로서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큰 곳이온데 지금 유후 최견은 노쇠하여 풍채가 없고 또 처사에 소홀하여 사신이 오면 반드시 비웃을 것이오니 그 지금을 가하는 것이 옳겠사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충청감사로 임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순이 대답하기를 감사의 직책이 중하온데 견은 이르는 곳마다 청렴하지 못하였다는 이름이 있사오니 이 지금에는 적당하지 못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에 다시 아래여 고쳐 임명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5일 정축 6번째 기사 신상에게 사신을 예도와 공경으로서 대접하라 명하다. 임금이 예주판사 신상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사신이 오는 해가 없으니 중국이 우리나라와 서로 한집같이 합하여 정답고 친함이 지극하나 사람의 사귐이란 친하면 반드시 버성거려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제 사신을 대접함에 있어 서로 친함만 믿지 말고 더욱 예도와 공경을 갖추어 대접하여야 옳다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하교가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태평하여 사방에 근심이 없으니 지금의 당하는 일을 중국을 공경하여 섬기는 것뿐이니 사신을 공개하여 대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6일 무인 첫번째 기사 오부와 정선이 하직을 고하니 인견하다. 판강진 현사 오부와 사마현령 정선이 하직을 고하니 불러보고 이르기를 수령의 임무는 백성을 편하게 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수차로 한제를 방비함이 중한 일이므로 법대로 배치하면 백성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6일 무인 두번째 기사 올량압지위 손다가 토표를 올리니 면포 40비를 하사하다. 토표 2마리를 올리니 면포 40비를 회답으로 하사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6일 무인 세번째 기사 외인 여구마이로 등이 네이포 모친을 보고자 하니 이를 허락하다. 예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가에 아르기를 부산포에 들어온 외인 야구마이로 고미로 등이 2명이 네이포에 상주하는 그 모친을 보고자 하오니 원하는 대로 서로 보게 해주며 지금부터는 거류하기를 정원하는 사람 외에 부모 친족을 서로 만나보고 돌아가는 자는 그도 감사가 직단하여 행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7일 기묘 첫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7일 기묘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7일 기묘 세번째 기사 선의사로 이교를 안주에 보내다. 야오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니 회사하다. 올량압천후 야오가 등이 토산물을 바침으로 갓과 신을 하사하고 무명오피를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7일 기묘 네번째 기사 하경복을 다시 함길도 절제사로 삼다. 새로 제수한 성달생의 길을 떠나는 것을 정리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7일 기묘 다섯번째 기사 전에 정한 수대로 진언할 강아지를 기르게 하다. 병조에서 알았기를 이 앞서 진언할 강아지를 경기 66마리, 충청도 9마리, 경상도 42마리, 전라도 59마리, 황해도 강원도 각 13마리, 평안도 11마리, 함길도 3마리로 배정하고 먹이를 주어
먹여 기르게 하였는데 전번 전지로에는 모두 전에 장적한 수요를 감하고 각도의 영진에 40마리만 나누어 기르게 하였사온즉 이번 진언할 때 혹 부족할까 염려됩니다. 청하오니 전에 정한 수 예에 의하여 강아지를 구해서 먹이를 주어 잘 기르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7일 기묘 6번째 기사 무당을 성 밖에 모여 살게 하고 부녀자의 내왕 등을 언금하다. 상부에서 아래기를 무당은 본래 조시에 섞여 살지 못하게 하고 성 밖 멀리 떨어진 곳에 모여 살게 하여 이를 무당마을이라고 일컬고 구별하여 살게 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근래에는 성 안에 섞여 있어서 양반의 부녀들이 무시로 왕래하며 혹 병인을 불러 모아서 여기가 마을과 이웃에 전염되게 하오니 매우 옳지 못하옵니다. 청하오니 지금부터 모두 성 밖에 나가 동료끼리 모여 살게 하며 또 사대부 집에 이따금 조상의 신을 호위한다고 일컫고 무당의 집으로 신을 맞이하여 가고 노비를 주어 부리게 하며 온 집이 친히 가서 아침과 모독으로 제사하고 조금만 병이 있으면 신의 벌이 내렸다고 이끌고 꼭 기도를 하니 실로 조금도 조상을 높이고 공경하는 뜻이 없사오며 양반 부녀자들이 어쩌다 병이 나면 피병한다고 청탁하고 무당의 집에 가서 의지하고 있으니 심히 부녀자의 행실이 어긋납니다. 지금부터 언금하여 만일 어기는 자가 있거든 그 가정과 무당의 집을 죄 주어 다스리고 그것을 고하여 드러내지 않는 관련과 색장을 모두 다 논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7일 기묘 7번째 기사 의무를 급간하려 한 조국의 생을 참하다. 병주에서 아뢰기를 해주사람 조국이 생이 의무를 급간하려고 함으로 그 아비 조영생이 귀생의 머리털을 꺾 누르자 귀생이 그 아비의 손가락을 비틀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사오니 법률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참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7일 기묘 8번째 기사 이성과 시라삼보라의 사건을 판결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네이포에 머물러 사는 외인 시라삼보라가 장사하기 위하여 거제현에 이르렀는데 관노 이선이 술에 취하여 시라삼보라를 위협하여 붙잡아 가지고 배에 닿은 곳에 이르러 그 배에 실은 물을 뒤지고 그의 머리털을 잡아 메어서 관가로 잡아가려고 하니 시라삼보라가 도망하여 물에 들어가자 이선이 쫓아가 붙들고 서로 같이 뜨락잡기락 하였다가 시라삼보라가 배에 오르며 이선을 미쳐 물에 빠져 맞들여 죽였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돈 42관을 벌금으로 받아서 선의 집에 주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선이 먼저 시라삼보라를 잡았기 때문에 시라삼보라는 벗어나려고 달아나다 물에 들어갔는데 이선이 넣지 아니하고 드디어 익사하는 데까지 이르렀은즉 이는 이선이 스스로 저지른 것임에 논하지 말라 하였다. 네, 멋있어.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8일 경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8일 경진 두번째 기사 안중선이 사신을 공개할 돼지와 닭을 중앙에서 거두기를 청하다. 안중선이 아뢰기를 지금 오는 사신의 두목이 너무 많아서 공개할 닭과 돼지를 이어가기 어려울까 염려되오니 서울 안 인호에 배정하여 수납함이 마땅할 까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쌀을 주고 바꿔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승선이 아뢰기를 국고의 쌀이 정한 수가 있는데 만약 사신이 돌아갈 때 한정하고 바꾸자면 국고가 다 빌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법리상 미안하다 하니 대답하기를 중앙이나 외방을 어찌 가오리까 외방에서 바치는 것도 역시 민간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만약 마땅히 거두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이라면 하교가 당연하오나 오늘날 거두는 것은 사세가 부득한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사의 일에만 비록 백성에게 거두어도 무방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니 대답하기를 오늘날 사신을 공개하는 일이 소중함이 어찌 군사의 일만 못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그 일은 호조에 은은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53건 세종 13년 7월 1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신이 북방을 갈 때 호송하는 문제, 해청을 잡는 문제, 의장이 관한 문제 등을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근친에게 이르기를 지금 들으니 사신이 양목다볼을 불러 항복받으려고 온다고 하니 그들이 그곳에 갈 적에 만약 군조를 적혀주면 길이 위태할 것이요. 많이 주면 야인은 놀랐고 두려워하여 변경에 혼란이 생길까 염려되니 사연을 갖추어 황제에게 주문함이 어떨까 하니 맹사성 권진 등이 아뢰기를 진실 화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이 만약 동맥과 천목가의 곳에 왕래한다면 호송하는 마병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이는 굽혀서 줬는 것이 편합니다 하며 임금이 그렇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이 해청을 잡기 위하여 가까우래 횡행하면 패가 또한 많을 것이니 비록 사신이 잡는 것을 친히 감독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마음을 다하는 바이니 장차 사연을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일 것이 어떨까 하니 사성이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려였다. 임금이 승선에게 이르기를 고려에서 북쪽 지방에 행군하여 전쟁한 사실이 매우 많았으며 윤관의 사적도 사책에 실렸으니 춘추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의장수는 본디 100으로 계산하였으나 뒤에 김천의 집에 간직한 의장도를 본 뒤에 그 반을 감하였는데 이제 금은으로 만든 등조와 월부의 수는 줄이고 정기 3선의 수를 더하여 고쳐 만들면 금은은 소비되지 아니하고 의장의 수는 감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집현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 53건 세종 13년 7월 1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성간, 김황 등이 민효의 죽음에 관해 조사하기를 건의하다. 사제감정 이성간과 형조자랑 김황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처남 전소윤 민효가 바야흐로 빈소 곁에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까닭 모르게 스스로 목질러 죽었사오니 의금부에 명하여 그 이유를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효는 여천부원군 민여익의 아들이다. 세종 7월 53년 세종 13년 7월 19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여천부원군 민여익에게 사죄하는 교서 이르기를 운을 도와 나라를 열게 하였으니 진시로 세상에 드문 수훈이며 덕을 높이고 공을 기록함은 곧 국가의 법전이라. 사모함이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돈독하여야 하며 예는 마땅히 슬픔이나 영화이나 두루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직 경은 단정한 작품과 온화한 도량으로서 저를 낮추고 남을 높여 본수를 지켰고 부지런하고도 검소하여 거칠애가 없었다. 더욱이 학문이 전일에 정밀하여 덕업이 높고 넓어 성조를 잠저에서 만나 오랫동안 군무의 주기를 맡아다. 전조 위란할 때에는 비록 우리 집이 용흥하는 날이었다. 여러 사람이 모두 힘을 합하여 추대할 제 경도 마음을 합하여서 도와서 능히 그 공을 이룩하고 대명을 받게 하였도다. 인민을 도탄에서 구제하였고 산하가 다하도록 변하지 않기를 맹세하였다. 아름다운 명예가 일찍이 드러났으며 좋은 계책을 모두 바쳐서 거듭 중요한 임명을 받았고 두루 좋은 벼슬을 지냈도다. 이름으로써 소고께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높았고 과인은 의뢰하는 소망이 깊었다. 이에 산능을 수호하여 공경하고 삼감으로 신실로 나의 효도하는 생각을 돕게 하였었다. 벼슬과 풍계를 올려서 포양하고 높인들 어찌 경의 위대한 공적에 잇따르리요. 참으로 사세의 원로이며 백로의 의표였다. 어찌하여 조회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부음을 듣게 되는고. 지난 일을 미루어 생각하면 갑자기 슬퍼지는구나. 이미 은혜로서 시호를 내렸고 이에 의관을 보내어 전을 드리노니 늙은 영글이여 이미 갔도다. 옛 공덕의 잊음을 잊기 어려움을 슬퍼하고 은총을 이에 더하여 정혼의 밝음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53권 세종 13년 7월
19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의주와 평양에서 벼에 해충이 발생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19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경상 우도입의 파선되어 익사한 도만호와 도성군에게 부의하다. 병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가에 아래기래라. 우도의 도만호와 도성군 16명이 파선되어 익사하였사오니 청컨대 예에 의하여 부의를 주고 복호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2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선위사 도총재 유은지를 평양에 보내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20일 임호 두 번째 기사 성해 옹주의 졸기 이방간의 딸이요 상호군 조신은의 아내였다. 대은사가에 전지하기를 이 옹주는 다른 종친의 예와는 다르니 전에 드린다든지 부의를 보낸다든지 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 또는 대군 이하의 종친이 복을 입는지 여부를 의정부와 제조에서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우의정 명사성은 옹주가 의절되었으니 종친의 예의에 의하여 치제와 부의를 할 수 없으며 또 복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정흠지는 아래기를 딸을 이미 시집 보냈으면 비록 아비가 반역을 하였을지라도 연좌되지 않으므로 그 죽음에 미쳐서도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명사성 등의 논의에 따랐었다. 성정원에 전교하기를 해왕군의 자녀는 종사에 의절되었으니 복제를 행할 수 없고 또 전도 드릴 수 없으나 태종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시어 혹 내전에 불러서 보시었고 딸 중에 시집가지 않은 자를 시집 보내어 살게 하시고 그 아들을 모두 벼슬을 주게 하셨다. 나도 또 그의 시집가지 않은 딸로 밖에 내쳐둔 자가 몸소 정구지역을 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가엾게 여기어 대신들에게 의논해서 노비 20명을 주 그 생활을 돕게 하였다. 지금 조신의 아내는 비록 다른 종친의 예로서 부의를 줄 수는 없지만 인정상 마땅히 금휼해야 하겠으므로 부의로 물건을 주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예주로 하여금 의논케 하라 하니 명사성 신상 정초 등은 여자 중에 시집가지 않은 자에게는 시집을 보내고 종을 주는 것은 오직 기한을 면하게 하려는 것일 따름이요 그 남편이 쓸만한 사람이라 벼슬을 주는 것은 아내 때문에 그 인물의 가부를 논하지 않고 쓰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를 주는 것은 종친을 우대하는 예도 이온데 어찌 이미 의절되어 집도 있고 아들도 있는 부녀자에게 함부로 베풀 수 있사오리까 하고 허조, 심도원 등은 아래기를 전에는 공의로서 의논을 내리옵시므로 신등도 공의로서 아래였사오나 지금은 사언으로서 의논을 내리옵시니 신등도 사언으로서 의논을 올리옵건대 간략한 예조차 부의를 주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하였다. 명사성 등의 의논에 따랐다. 의절은 이방간이 영무로 죽었으므로 그 딸인 옹주에게 의가 끊어졌다는 말이다. 회양군 이방간이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20일 임호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민휴의 아내와 이성간 등을 국문하기를 천하다. 의금부에서 민휴의 아내와 매부 이성간 김황 금말생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20일 임호 네 번째 기사 사신을 공격하기 위하여 부족한 닭 등을 서울 안 각 부에서 거두게 하다. 호조에서 아래기를 사신을 접대하는 육물을 이미 각도에 상납하게 하였사오나 그 수가 심히 많아서 졸지에 변통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서울 안 각부와 환가 고독 등 살아가기 어려운 집을 빼놓고 각 집에서 닭이나 오리를 가릴 것 없이 대호에는 5마리, 중호에는 3마리, 소호에는 1마리씩을 바치게 하여 예빈시 인순부에 명령하여 여러 곳에 공개하는 데에는 닭을 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2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순 왕후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2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신계 등이 부녀의
구경하는 놀이를 금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산 신계 등이 상소하기를 예예 부인은 낮에 뜰에서 놀지 아니하고 까닭없이 중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성인의 부도를 거넘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본주의 부녀자들은 전주의 배풍을 인습하여 매양, 채북, 나래 및 큰 구경거리가 있을 때마다 거리에다 또 모여서 장막을 성하게 설비하며 홍누각의 난간에 기대어 얼굴을 내놓고 마음대로 보면서 예사롭게 부끄러움이 없사오니 부도의 어그러짐이 있을 뿐 아니라 사신을 영접할 점에 혹 소나라 임금 동숙의 딸의 비웃음을 받을까 극이 두렵사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부녀의 궁경하는 놀이를 일절 금하고 억제하여 이로써 배풍을 계획하고 부도를 바르게 하오면 크게 다행할까 하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소나라 임금 동숙의 딸은 곧 제나라 임금 경공의 어머니인데 진나라 대부 각경이 사신으로 제나라에 갔는데 제나라 경공이 궁중 안에 장막을 쳐놓고 부인들에게 구경을 시켰다. 사신 각경이 절름거리며 들어와 대돌에 오르는 꼴을 보고 경공의 어머니가 소리를 내어 크게 웃더니 각극이 이를 듣고 벼락같이 성을 내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욕당한 분심을 보복하지 않고 황하수를 건너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3년 뒤에 각경이 군사를 거느리고 제나라에 쳐서 제나라가 패함에 사람을 시켜 뇌물과 땅을 진나라에 주고 강화를 청하였더니 이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소나라 동숙의 딸을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강화할 수 없다 하였다. 그렇구나.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2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가 사신 접대와 관련하여 꿀과 기름 열석의 상납을 면제를 청하다. 호주에서 황해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금 오는 사신 4사람에게 사람의 두목이 150명으로 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더 되우며 더욱이 윤봉이 본집에서 유련할 때에 지공하는 비용이 심히 많았으며 소용되는 기름과 꿀이 묵은 것은 벌써 다 썩고 햇것은 나오지 않았으니 원컨대 보도에서의 연구에 바치는 유미를 상납하지 말고 여기에 쓰게 하옵소서. 지금 청미를 조사한 즉 경중의 용도도 부족하옵니다. 또 청하오니 그 도의 각 고을에서 상납하는 기름 10석을 면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21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새 별료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부역하는 직분 없는 중의 거처를 한정하다. 병조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중의 무리들이 본시 한 곳에 자리 잡고 살지 아니하면 조금 부역이 있으면 곧 따라 도피하고 또 매년 7월 보름 후에는 이산한다 이끌고 지고 메고 옮겨 다니는 것이 길에 줄다섰는데 새 별료의 부역이 있은 뒤로는 수대로 다 흩어져 떠나갔사온 즉 부역이 장차 백성에게 미칠 것이오며 그것이 걱정됩니다. 청하오니 새 별료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한정하고 모두 지금에 살고 있는 절에 녹적에조차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만약 어버이를 보기 위하여 부득이 가까운 지방에 출입하는 자는 거주하는 고을관청에 행장을 준 뒤에 다니게 하되 행장 없이 출입하는 자는 직분이 있고 없음을 물론하고 죄를 다스려 군에 매기며 또 각절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부역을 치러야 할 자는 모두 소울한 각 관사 및 교량 영선에 부역하여 그 공으로 직을 받은 자인데 작은 공으로 직을 받았다고 하여서 구차스럽게 그 구실을 면하려 하면 마땅치 아니하오니 원하옵건대 모두 부역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의정부와 제주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참판신장 참찬 오선 등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며 마땅합니다 하고 판사 정흠지 찬성 허조 판서 원진 우의정 맹사성 등은 의논하기를 직분이 있는 중에게는 부역을 시킬 수 없으나 그 나머지는 아랜바에 줬는 것이 옳습니다 하며 맹사성 등의 의논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사는 다른 절로 옮김이며 녹적은 중의 명부이고 행장은 여행권이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7월 21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민휴의 아내 이성간, 김황, 건말생 등을 석방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민휴의 아내 및 이성간, 김황, 건말생 등을 공문한 적 모두 말하기를 휴가 아버지의 장지를 정하지 못하였음을 근심하여 매양 말하기를
차라리 음식을 먹지 않고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고 하니 아마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을 찔러 죽은 것입니다. 하며 모두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7월 2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도조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7월 2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신의 연향 때에 언반을 쓸 것인지 주홍반을 쓸 것인지 등을 의논하다. 지신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와 제조에 의논을 내리기를 검은의 세공을 면제받은 뒤에 지난해 사신이 처음 와서 연양할 때 화군에 검은을 쓸런지 여부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더니 혹은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혹은 예전대로 쓰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나는 예전대로 쓰자고 하는 의논에 따랐으나 검은은 기명을 아직 그대로 쓰는 것이 불가할 듯하므로 주홍반으로 대신 쓰고자 하여 이미 만들기를 명하였으니 지금 사신의 연애에 언반을 쓸 것인가 주홍반을 쓸 것인가 또 전에 하사한 자기를 쓰면 꼭 깨어져서 일찍이 금과 은으로 가를 장식하였으니 지금 연애하는데 할 때에 그 장식을 벗기고 쓸 것인가 그대로 쓸 것인가 만약 금은 기명을 사신에게 볼 수 없다면 동국 신하들이 금은 띠는 사신이 눈으로 보는 바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좌의정 맹사승 이조판서 군진 찬성 허조 판서 신상 정흠지 최사강 참판 신장 등은 아래기를 언반은 없애고 주홍반으로 대신하며 자기에 장식하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참찬 오승 참판 고약해 우승범 등은 아래기를 우리나라에서 언반을 쓰는 것은 사신이 이미 보았사온데 어찌 갑자기 폐하고 쓰지 않을 수 있어오리까. 주방과 같이 섞어 쓰는 것이 가하며 자기는 예전대로 쓰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7월 2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수를 하사하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7월 22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김복항이 부녀의 구경놀이를 금하자는 상소의 윤호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작년 김복항이 전일의 상소한 바를 윤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해년에 사관은에서도 역시 이 일을 상소하였는데 내가 태종께 친히 아뢰었더니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본국의 예풍속으로 그 전에 옴이 오래였으나 별로 큰 배단이 없는데 하필 강제로 금하려 하셨다. 태종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기 때문에 금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이른 것이다. 너희들의 상소한 뜻이 아름다우나 일조에 다 개혁하기 어려우며 또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많이 감한 것 같다. 하물며 중국에서도 연등, 나래, 산붕 등 자피가 있으면 도성의 사녀들이 모두 다투어 모여서 구경한 것을 자랑하였고 예전 한나라 때는 흉노가 조에 들어오면 사녀들이 역시 모여서 구경하였으니 예전에도 그 풍속이 있었는데 어찌 금단하기에 급급히 하랴. 점차로 다스리면 그 풍속이 스스로 끊어질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7월 23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달무리하고 햇놀이하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7월 23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군 이상의 예장에 대해 아뢰다. 아뢰기를 여러 군 이상에게 예장이 있사온 즉 원륜 이하부터 기친에 이르기까지는 쌀과 콩 30석을 부위로 주고 대공친에게는 25석, 소공친에게는 20석, 심하친에게는 15석, 단문친에게는 10석으로 부위하며 아울러 전을 드리고 조문을 행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7월 2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점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7월 2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강릉부 박림 홍계역 등지의 강무장 안에 사람의 거주를 허락하다. 경조의 정교하기를 강원도 강원부 박림 홍계역 등지에 있는 강무장 안에 사람이 살만한 곳에는 백성들이 거주하고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하되 노루 사슴 외에 곰, 멧돼지, 호랑이, 표범 등은 잡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3군 세종 13년 7월 2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박스생을 병조참의로 이숙지를 공조참의로 삼다. 세종시록 53군 세종 13년 7월 25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지 태천군사가 흰 매를 받침으로 하사하다.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5일 정해 5번째 기사. 병조에서 의주의 백호 7사람을 임명하기를 청하다. 의주의 백호를 경원 경성의 예에 의하여 임명하기로 법을 이미 세우사오나 지금까지 7사람을 임명하옵소서. 지금부터 7사람을 임명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5일 정해 6번째 기사. 이숙치를 충청감사로 김익생을 경상도 도절제사로 삼다. 임금이 호조참이 박군을 충청도 감사로 삼고자 하여 이조 판서 권진에게 묻기를 박군의 장모가 비록 추한 행실이 있으나 자기의 일이 아니니 임명해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니 진이 대답하기를 감사의 임무는 지극히 중하와 자기에게 잘못이 없은지에야 남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것이온즉 음료의 사유로서 사람을 올리고 내치는 감사의 임무에 마땅치 못합니다 하였다. 또 호조판서 박신생은 어떨까 하고 물으니 진과 안중선이 아뢰기를 학술이 거칠고 허수하여 번거로운 임무에는 두기는 마땅치 못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전 지신사 허성은 상을 마쳤는가 하니 진이 대답하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숙지로 충청감사를 삼았다. 진이 아뢰기를 경상도 도절제사 이징석은 부임한 지 이미 5년이 되었사오니 마땅히 갈아야 하옵니다 하며 임금이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오래되었는가 물은즉 진이 대답하기를 그의 아우 징옥이 경원절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징석으로 경상절제사의 임명을 제수하여 늙은 어버이를 받들게 하여 싸운데 지금 징옥이 이미 갈리었으니 징석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여 임금이 그렇다고 말하고 동지총재 김익생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서울에서 거두는 닭을 각골 수령에게 상납하게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사신을 접대할 닭을 서울 안 각호에서 거두어 드리게 하니 마음이 진실로 미안하였다. 각골 수령에게 차등을 두어 상납함이 어떤가 하니 안중선이 아뢰기를 하교가 지당하옵시나 각골에 비록 베개 한 닭이 있을지라도 모두 헛수자로서 무실하오므로 반드시 백성에게 취하여 바칠 것이오니 수송하는 패가 또한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로써 비교하면 서울 안에서 수단파란 것이 도리어 편리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신계가 면직을 주청하였으나 유명하지 않다. 대사한 신계가 상세하기를 신은 작품이 소박하고 어리석으며 학술이 거칠고 얕사온데 잘못 위에서 알아주심을 입사와 안팎배스를 역임하고 외람스럽게도 맑은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나 아직까지 들걸만한 공도 없사온데 뜻밖의 우악하옵신 은총이 여러 번 미천한 몹이 내리사 올해 풍원의 장이 되면 더욱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이 목의 관으로 기울의 건은 스스로 굳센 뜻과 고든 풍도로 강하고 독특하여 시속물이 애석이지 아니하고 맑은 명암과 의로서 기백이 조정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감히 모기 등에 태상을 지는 것과 같은 그릇된 생각으로 드디어 이를 처리하기에 민첩하지 못하여 법관에게 탄핵함을 입어싸우니 직무를 그르친 꾸지람을 어찌 피하오리까. 더구나 신은 본래 한 열병을 앓았사온데 얼마 전 전라도에 있을 적에 갑자기 병이 발작하여 오래도록 끌어 그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수개월 만에야 겨우 그만하오나 조열되는 남은 정세가 아직까지 오히려 그치지 아니하오니 제발 면직시켜 약하고 용렬한 몸을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정서를 보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효령대군과 경령군이 통첩의 양식에 대해 아뢰다. 효령대군 이보와 경령대군 이비 등이 아뢰기를 이 앞서 전 첨시에서 육조낭청에게 대하여 의정부 사인사의회에 의하여
관문으로 통첩하였더니 이제 2조에서 본부를 2조의 소속이라고 하며 관자를 쓰지 말고 정장이라 하라고 하였으나 당상에게 의논을 합한 말이 없는데 마음대로 정장이라고 하면 옳지 못하여 만약 당상에게 의논을 합한 말을 기록한다면 정장하는 예가 없으니 의정부 사인사이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2조에 붙이지 말 것이며 또 포편하지는 말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7일 기축 세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율포 화산도 해평 등의 경작 주민의 거주 수호 방책 등에 대해 아래다. 경상도 감사가 아래기를 1. 거제도 바깥쪽 율포의 전토는 하청 가이 슬포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전대로 경작하도록 허락하고 옥포 영등포 만호에게 보살펴 수호하도록 하옵소서. 1. 하산도의 전토는 병선이 머무르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백길이 이식정이 되는데 농민들이 작은 배를 타고 나들며 혹 해를 당할까 염려되오니 지금부터는 내왕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금하게 하옵소서. 1. 미륵산 북편 바깥쪽 해평의 전토는 별망을 두어 수호하게 하고 농민들에게 내왕하면서 경작하게 하고 상주는 못하게 하옵소서. 1. 흥선도 동편 바깥쪽 걸망포 바깥쪽 장고세는 백성들의 거주 및 경작을 금하고 걸망포 안쪽의 전토는 인민들을 내면으로 옮겨 살도록 하여 정량 근처에 별망을 두어 수호하고 내항하면서 경작하게 하옵소서. 1. 남해도 동편 바깥쪽 남포의 거민들을 본도 안쪽에 옮겨 살게 하고 그 전토를 정량만으로 하여금 보살펴 수호하게 하여 내왕하면서 경작하게 하옵소서. 1. 남해도 남편의 바깥쪽 가화포 고을포에 사는 백성들이 경작한 우현 안쪽 평산 영전의 한 곳의 전토를 평산만호에게 수호하게 하여 내왕하면서 경작하게 하고 그 우현 바깥쪽 대양가의 전토는 백성들이 개간하여 경작함을 금하소서 하므로 의정부와 제주에서 같이 의논하기를 명하니 모두 옳다고 말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7일 기축 네번째 기사 서울 안 각 호에서 닭을 수납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7일 기축 다섯번째 기사 경기 평안 황해도 감사에게 사신 접대를 위한 부족한 기름 등을 군자 미국으로 바꿔 쓰게 하다. 호주의 정교하기를 지금 오는 사신 및 두봉이 전에보다 수가 갑절이나 되니 경기 평안 황해도에서 접대하는 데 수용되는 기름, 꿀, 납촉 등이 부족하거든 그 도의 감사가 군자 미국으로서 적당하게 바꿔 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7일 기축 여섯번째 기사 김자희가 간통죄를 면하다. 전경주 판관 김자희가 아뢰기를 신은 본주의 기생 가학을 간통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회부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사하기 전에 일인이 다시 논하면 마땅치 않았다. 그리고 그의 신소하는 말이 극히 상세하고 곡진하니 참으로 간통을 행하고서야 어찌 이같이 발명할 수 있겠는가. 간통한 일이란 이와 같이 강제로 추액할 수는 없는데 감사 조치가 다시 차사원 5, 6명을 정하여 마침내 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너무 지나치었다 했다. 자기가 비록 이 죄는 면한 것이나 일찍이 마전군수가 되어서 청렴하지 못하였다는 이름이 있었고 또 형제와 더불어 부모의 재물을 나누는데 고르게 못하여 사람들이 아주 더럽게 여겼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8일 경인 첫번째 기사 햇무리와 해가 기고리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8일 경인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8일 경인 세번째 기사 옥에 있는 홀라비 과부 등의 어린 자식들의 구휴를 명하다. 형제의 전지하기를
죄를 범하여 옥에 있는 호라비와 과부 및 형벌을 받은 사람의 어린 자식들을 만약 돌보아 기르지 아니하면 혹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니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의 아이는 젖 있는 사람에게 주어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둬 보호하고 기르되 그 지방에 있는 관리로 항상 보살펴 기르게 하며 만일 잘 보살피지 아니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한다면 서울 안에서는 헌사 지방에서는 감사가 교찰해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9일 신묘 첫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9일 신묘 두번째 기사 상천물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0일 임진 첫번째 기사 최윤덕이 화살의 칠하기 성보수공사 사신의 호위군사 등에 관해 아래다 증서를 받았다. 판부사 최윤덕이 아릭들 신이 일찍이 중국에 갔을 때 화살에 살촉을 갈고 깃을 붙이는 것을 보니 그 끝을 심줄로 잡아 매고 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잡아 매지도 아니하고 칠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와 눈이 내릴 때 날에는 화살이 깃이 벗겨져 떨어지게 됩니다. 신이 지난해 일본을 칠 때 꽤 많이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인들은 성질이 비오고 습한 날씨에 싸우기를 좋아하니 지금부터는 심줄로 잡아매고 칠을 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매우 좋게 여기나 항상 나라에 쓰는 칠도 부족하니 어찌할꼬 하매 윤덕이 아뢰기를 비록 다 칠하지 아니하고 반만 칠하여도 가합니다 하니 이를 병조에 내렸다. 윤덕이 또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 하삼도 각고울의 상태를 돌아본즉 한 고울에는 5, 6군데 고쳐야 할 곳이 있사오 모두 고쳐 쌓게 하였사오나 오직 옥구, 인파 등 고울만은 쌓을 만한 돌이 없고 옥구에는 작은 성이 있사오나 지극히 협착하여 만약 급한 변이 있으면 백성을 숨길 만한 땅이 없으며 전주까지 오면 의지할 만한 곳이 있기는 하나 그리가 사식장이 되므로 고쳐 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곽은 반드시 일이 없을 때 쌓아야만 합니다. 만일 이때에 쌓지 아니하였다가 뒤에 임금이 우유부단하면 성읍을 쌓을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가한 때를 당하여 모두 고쳐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빨리 하려고만 하느냐. 10년을 기한하고 그 고을의 인민들을 부려 농사텀을 타서 쌓게 함이 옳다. 그 일을 병조 및 차미 박군 등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윤덕이 또 아래기를 근년에 황제의 치규에 따라 사신을 접대하되 전혀 물품을 주지 아니하였사온데 이제 사신과 두목의 인명수가 150명에 이르오니 신의 뜻으로는 접견할 즈음에 시위하는 군사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였다고 생각하옵니다 했다. 윤덕이 나간 뒤에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성상군 이직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하기에 나의 뜻으로 불과하다고 했다. 뭐 때문에 호위하는 군사를 많이 쓰겠느냐 하니 윤수가 대답하기를 비록 수를 더하지 않을지라도 실력 있는 사람을 정밀하게 골라서 운검차비를 삼을 것이며 용무만을 취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한두 호위하는 군사가 비록 실제가 있을지라도 장차 어디에 쓰리오 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30일 임진 두번째 기사 상망제에 쓸 형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30일 임진 세번째 기사 강계 제제사 박초가 하직하니 인견하다. 불러보고 이르기를 가서 사조를 훈련하고 농상을 권장하며 또 야인이 오거든 어루만져 위로하고 물러나거든 추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30일 임진 네번째 기사 초하루 조하의 조위에 대해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초하루에 조하는 날이 돌아올 때마다 조위로 헌가를 갖추 설비하면 불편하니 지금부터는 토우가 오는 날이나 겨울철에는 다만 건고, 응고, 삭고 각 하나씩 편종, 편경 각 4틀씩을 설비하되 만약 외인이나 야인이 반열에 따라 조화할 적에는 갖추어 설비하라 했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30일 임진 5번째 기사
공순군의 아내, 소도군의 아내 등에게 수신전을 내리다. 호주의 전지하기를 공순군의 아내인 사만국대 부인 왕씨에게는 전에 받은 수신전에다가 100개를 더 주고 소도군의 아내인 사만국대 부인 심씨에게도 수신전 100개를 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8월 1일 개사 첫번째 기사 햇누리하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8월 1일 개사 두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53군 세종 13년 8월 1일 개사 세번째 기사 김길상을 구원한 두친계 등에게 하사범을 내리다. 예조에서 함길도 절제사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원사람 김길삼 등이 일찍이 진언할 해체를 채취하기 위하여 서시라 곳에 이르렀다가 협진 올적합에게 사로잡혀 버렸는데 올적합의 도주의 두친계, 와자호, 올량합 지휘 조호, 사지, 김골을 도계 등이 구원하여 삶을 얻었사오니 두친계에게는 청면포 열필과 홍면포 우필, 와자호와 조호 등에게는 각각 면포 10필, 고을 돌계에게는 면포 6필을 상으로 주옵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되 두친계에게는 홍면포 5필을 더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3건 세종 13년 8월 2일 가보 첫번째 기사 사신회례에 사용할 음악에 대해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맹자성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신회례에 여학을 쓸 수 없다고 하니 만약 여학을 그만두고라도 남학이 좋기 볼만하면 가하거니와 만약 음률에 맞지 않으면 어찌할까. 문무와 무무의 복색이 아마 중국과 같지 않은 듯한데 그를 곁에서 보기에 어떠할까. 중국의 풍류를 쓰고자 하여 향악을 다 버리는 것은 단연코 불가하다 하니 사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과연 그러하옵니다. 어찌 향악을 모두 버릴 수야 있사오리까. 먼저 악을 연주하고 향악을 겸해 쓰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문무와 무무의 의복제도도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사람을 시켜 의복을 그려서 가져왔는데 지금 만들어 쓰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의심스럽다 하니 권진이 대답하기를 만약 중국의 풍화가 같지 않다면 예전대로 향악을 쓴 것만 못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 53권 세종 13년 8월 2일 가보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 53권 세종 13년 8월 2일 가보 세번째 기사 이 포를 원윤으로 삼았다. 세종시 53권 세종 13년 8월 2일 가보 네번째 기사 민간의 야제, 무당굿, 불공 등을 언급하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무식한 무리들이 요사스러운 말에 혹하여 질병이나 초상이 있으면 즉시 야제를 행하며 이것이 아니면 이 빌미를 풀어낼 수 없다고 하여 남녀가 때를 지어 무당을 불러 모으고 술과 고기를 성대하게 차리며 또는 중의 무리를 끌어오고 불상을 맞아 들여 향하와 다식을 앞에 버려놓고는 노래와 춤과 범패를 가 서로 섞여 울면서 엄란하고 요사스러우면 난잡하여 예절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상하는 일이 이보다 심함이 없사오니 수령들로 하여금 엄하게 금하고 다스리되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와 이의 정장, 색장 등을 함께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 53군 세종 13년 8월 3일 을미 첫번째 기사 곡연을 베풀다. 곡연은 임금이 궁중 내원에서 베푸는 소연이다. 세종시 53군 세종 13년 8월 4일 갑병신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 53군 세종 13년 8월 4일 병신 두번째 기사 석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 53군 세종 13년 8월 4일 병신 세번째 기사 원접사 노환이 사신 창성 윤봉의 발병을 급히 보고하다. 지금 온 사신 창성과 윤봉이 함께 병이 났다고 하옵니다. 하므로 집현전 직작 유상지를 명하여 박윤덕을 데리고 가서 문안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8월살이 병신 네 번째 기사 사신이 청한 병조에 관한 건을 등을 논의하다. 성문은 제조, 맹사성, 허조, 신상, 정초, 신장 등을 불러 이르기를 지금 오는 사신이 우리에게 병조를 청하여 야인은 우리와 옛날부터 혐의가 있으므로 군사를 움직여 그 지경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사유를 갖춰서 황제께 조문하면 어떨까? 또 야인의 땅에 들어갈 때에 군사를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어떻게 처리할까? 또 이번에 오는 칙서는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조서도 아니니 채붕을 세우 맞이하는 것은 불편할 듯하다. 평양부에서는 채붕을 세우고 서울에서는 설비하지 않는다면 역시 매우 불가하니 어떻게 처리할꼬? 이전에 상사를 가지고 오는 사신에는 5곳에 선의사를 보냈는데 근본에도 5곳을 보내야 할까? 3곳에만 보내야 할까? 해천과 토표는 사신이 비록 친히 잡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잡아야 할 것인가? 사신이 많은 두목을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횡행한다면 좋지 못하니 이유를 갖춰 주문하여 그들이 친히 잡지 말게 하면 어떠할까? 하니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우리의 병조들을 청하면 사리로 따르기 어려운 일이니 모름지기 주문하는 것이 마땅하고 호송하는 군사는 사세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굽혀서 쫓는 것이 적당하옵니다. 책사는 과연 상사가 없으면 일체로 의주에 따라 평양으로부터 산붕을 베풀지 마는 것이 옳겠고 선위사는 예접하는데 후박에 관계되오니 권도로 후하게 대접하는 예에 따라 5곳에 보내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 사신이 친히 해청 등을 잡는 것까지 주문하여 못하게 하기는 좀 말하기가 거북하오니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국의 북쪽 변경에는 야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사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고자 할 적에 주문한 회답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사신이 억지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비록 우리나라의 땅일지라도 야인들이 살고 있는 터인즉 군사를 이동하여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들어가고자 하거든 대의로서 효유하고 명백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려서 그 가부를 결정케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임금이 안중선에게 이르기를 물품을 주지 말라는 조칙이 내린 뒤로부터 연전에 장성과 윤봉이 왔을 때 한 가지 물건도 주지 않았더니 창윤이 노하여 많은 두목을 그리고 와서 일부러 침나고 핍박하려는 것이니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대신들이 혹은 물품을 주어서 그 욕심 부리는 대로 따르자고 하였으나 내가 들어주지 않았더니 과연 지금의 많은 두목을 거느리고 왔으니 그 뜻이 장차 우리나라를 침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조금 더 부끄럽거나 후회되는 일은 없다. 예전 주나라의 말기에 천황의 제후들이 모두 주나라에 조회하지 않았으나 제2왕이 홀로 조회함으로 천하에서 어질게 여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칙지를 공경히 받들어 물품 주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누가 그러다고 하리요. 고금과 천하의 정도로서 행하는 것을 그러다고 하는 자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창과 연은 이를 이만 탐하고 의는 생각지 못하니 좋게 말할 것이 못되나 중국에 어찌 이지를 통달하는 대신이 없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정직하였으면 비록 창과 윤이 노한들 어찌 부끄러움이 있으리요 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8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8월 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선의사 이명덕을 황주로 보내다. 추석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8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8월 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상중수에서 태조 이상 사묘의 묘호와 시호에 대해 아뢰다. 태조 이상의 사묘에 묘호가 있는 것은 당송의 고사에 합당하오나 다만 묘호와 시호가 서로 겹친 것은 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추존해 올릴 것이 이미 20년을 경과하였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3권 세종 13년 8월 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외임을 모피하려는 폐단을 시정하는 법을 세우게 하다.
안승선이 아뢰기를 사대부들이 모두 외임을 싫어하여 지금 작년의 수령 성헌은 본래 신병이 없었는데 형 성달생에게 모명케 해주기를 부탁하여 달생이 감히 사사의 일로서 위에 아뢰기까지 하였사오니 모두 잘못이옵니다. 청하오니 그 벼슬을 갈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달생의 청을 그런 대로 들어주어 우선 바꾸게 하라 하고 이나에 말하기를 근래에 수령을 못 피하는 자는 험한이 아니니 다음부터는 못 피하려고는 자는 10년을 지났어야 서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편전으로 하여금 옛 제도로 상고하게 한 뒤에 이주로 하여금 법을 세워서 모면하기를 엿보는 폐단을 막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8월 6일 무술 네번째 기사. 야인의 땅에 사신이 행차하는 건 청사냥 사신의 줄 의복 등을 논의하다. 임금이 좌우 근신에게 이르기를 사신이 만약 야인의 땅으로 향하게 되면 저쪽 사람들이 반드시 의혹이 나서 우리나라와 텀이 날 것이며 만약 사신의 행차에 대하여 불순한 태도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책망이 있을 것이니 사리로는 이런 사인을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는 것이 당연하나 사신은 이미 명을 받고 온 터이니 어찌 우리나라에서 주청한다고 하여 머물러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려 하겠는가. 또 해청은 반드시 시기가 되어야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가 반드시 이때에 내어 보낸 것이니 어찌 이를 머물러 두고 주청할 수 있을까. 또 폐단이 있을 것을 진술하여 주청하였다가 사신이 아무 탈 없이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거짓으로 속여서 주청했다고 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신상이 이 해를 갖춰 지적하여 아뢰고 주청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에 만약 저들의 지경에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거기는 사신을 보낼 수 없다는 폐단을 진술할 수가 있거니와 후문과 우리나라의 경계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만한 거리인데 어찌 사신을 보낼 수 없다고 주청할 수가 있겠는가. 호의에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사신에게 말할 적에는 전애들이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알게 되면 전애들이 생각하기를 혹 같이 저희를 침범하기를 의논하는 것이나 아닌가 두려워하여 산골에 도망해 숨을 것인데 지금 군사와 말을 거느리고 간다면 더욱 의심을 내어 반드시 헌단을 만들 것이다고 하는 것이 옳을런지 그 일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또 말하기를 듣건대 근본 사신의 일행에게는 의복을 갖추어 주라는 명령이 있다고 하니 생각하건대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전에 내린 칙서의 말을 잊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어찌 이런 명령이 있을까. 만약 명령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갖추어 주는 것이 마땅하였다고 생각한다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명령이 있으면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는 한 벌씩에 불과하겠지만 두목이 워낙 많으니 어찌 다 초석우를 줄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대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신에 관해서의 세포를 금하라고 명하였으나 사신이 사들이는 것은 오로지 몰이하기 위한 까닭이므로 비밀이 세포를 금하여도 이전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일행이 세포를 많이 가지고 왔으며 또 소통사가 모두 두목의 뜻에 따르는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해도 반드시 비밀이 무욕을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오니 그렇다면 오히려 금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청하오니 세포는 금하지 말고 다만 다른 금하는 물건을 더욱 엄하게 고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그러하다. 비록 세포로 무역할지라도 이것이 어찌 큰 폐이야 되겠느냐. 일찍이 들이니 금은 같은 건물을 비밀이 서로 통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이 일이 만약 드러나기만 하면 그 죄가 작지 아니하니 아직 드러내지 말게 할 것이며 세포는 금하지 말고 그 밖에 금물령을 더욱 엄하게 하여 극형에 이르게 함이 마땅하였다. 그리고 금하는 물건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 죄가 매우 중하니 하물며 사신의 관해서 금령을 범한다면 그 죄는 더욱 중하게 다스려야 가하다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사신관에서 몰래 금물을 가지고 본국의 사정을 통하는 자에게는 비록 극형에 처하여도 가옵니다 하며 보좌에 명하여 법을 세우고 아래라고 하였다. 후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야인의 땅과 통하는 관문이다. 호리는 여우와 삭을 말한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8월 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8월 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성상부원군 이직의 졸기. 이직의 자는 우정이요 보는 성준이 이 인민의 아들이었다. 나이 16세의 문과에 급제하여 경성부 주부가 되고 여러 차례 사헌지평 성군 사이에 정균
학교 부령 등을 지내고 왕부 지인상서에 보직되었다가 종부령이 옮겼다. 병인년에 밀직사 우부대에는 임명되고 임신년에 우리 태조대왕을 추대하여 개국하기를 도와 드디어 지신사에 임명되고 3등 공신에 책훈되었다. 이해 모상을 당하였다가 계윤년에 충추원 도승지로 기복되어 곧 충추원 학사에 임명되고 충추 익대 개국공신의 호를 내려주었다. 충년에 사원부 대사원으로 옮기고 건문 기변년에 충추원사로서 서북면 도순문 찰리사에 겸임하여 겨울에 항복한 외적을 달리어 배 6척을 모두 서울로 보내고 참지문화부사에 올랐다.